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지수가 불행 중 다행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현대로템부터 볼게요. 현대로템은 23년도 12월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보라색깔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같은 무릎자리였고 발목자리 보라색깔 손절 잡았으면 크게 반등이 나왔고, 여기랑 완전히 똑같은 타점입니다. 역별 돌파 초입 발목 무릎자리 90% 상승이 나왔고, 당시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2만원 후반대 주황색깔 발목자리다 무릎자리다 홀딩자리다, 이때처럼 홀딩 해가지고 쭉 크게 먹으면 된다. 쭉 크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쭉 1년 동안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도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7월 초에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호재 리포트 내놓고 전체적으로 현대로템 뿐만 아니라 다른 대장주들까지 같이 하락이 깊게 나왔는데, 홀딩 사인 드렸고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고, 7월 초 기준으로 45% 상승이 또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올라갔죠. 연말 리딩 현대로템 월봉 추세 하단 역배열 돌파 초입이니까 홀딩하면 된다. 그리고 7월 2일에 LIG 넥스원 코츠 테크놀로지 외 방산주 장전 리포트 내놓고 차액 실현이 나왔지만 방산주는 흔들면서 계속 갈 수가 있다. 리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리딩을 줬던 게 북한 도발, 중동 전쟁 이런 거 아니더라도 수출 호재로 실적으로 계속 본질의 내용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K방산의 기회, LIG 넥스원 얘도 여기가 무릎자리였고요. 바로 가진 못하고 코로나 때 밀렸다가 행보 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정배열로 돌리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 자리도 발목 자리고요. 발목 무릎 자리. 이때가 23년 12월 방산주 계속 간다고 했던 홀딩 사인을 줬던 자리고요. 박스 상단 자리였고 돌파하고 흔들면서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최근에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큰 추세 회복을 했고요.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요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여기가 발목자리, 여기 발목자리, 여기 발목자리죠. 여기서 제가 방산주 홀딩 매수 사인 드리고 바로 40% 급등 나왔고요. 밀렸지만 큰 추세 이탈 없이 반등이 또 나와줬고, 이때는 역배열 끊고 올라갔다가 7월 초에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고 바로 직후에 한 달 내로 30%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지금은 좀 밀리고 있고요. 현대로템 말고는 대개 다 기존 대장주들이 이렇게 7월에 고점 찍었다가 좀 밀려있는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더라도 크게 밀리고 이렇게 큰 조정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이런 꼬다리 단기의 급등이 나왔던 꼭지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뒤에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죠. 방산주들은 워낙 높게 오른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접근을 하고 싶다면 최대한 음봉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무릎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고 최대 150%, 이때 기준으로 최대 150%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산주 전쟁 이슈 없어도 실적으로 간다.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쭉쭉 올라갔고요. 다음 코츠 테크놀로지, 여기 추천드렸고 2월의 윗꼬리가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크게 바로 수익이 나왔고, 또 밀렸을 때 반등 확인하고 또 같은 타점, 여기랑 똑같은 발목자리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항상 초록을 기본 대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추세 하단 이탈하면 22,0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고, 지키면 홀딩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면서 이렇게 추세 하단 지켜주면서 또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고요. 지금 또 밥동으로 밀려가지고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좀 약한 흐름으로. 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네가 대형주 3대장이죠. 요 형님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코츠 테크놀로지를 후발주로 추천드리고 성공을 했다. 그리고 아래 요 방산주들 빅텍, 스페코, 휴니드 요런 애들 힘이 없었거든요. 요 네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얘네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페코가 힘이 없었어, 휴니드랑. 근데 이제 방산주들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 관심 추천드렸고, 4월 중순에 추천드렸고, 4월 19일에 빅텍이 22% 급등, 스페코가 17%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로 단기에 수익이 나와줬어요. 이때는 빅텍이 더 강했죠. 근데 현재는 스페코가 더 강한 흐름으로 관계가 역전이 되었고요. 4월은 빅텍이 강했으나 8월은 스페코가 더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방산주, 낙폭과대 소외 종목들 이렇게 추천드렸고, 휴니드를 보면 자 4월에 추천 들어갔죠. 박스 중앙에서, 월봉 박스 중앙에서 추천이 들어갔고, 요 작은 박스 하단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돌파 기준으로 최대 50%, 눌림 기준으로 최대 8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이 크게 회색 박스였고, 여기 이번에 돌파하면서 또 여기 꼬리가 만원, 11,000원까지 주기적으로 갔었죠.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도달해줬고, 종가상으로 계속 9,000원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면 또 박스 중앙인 7,000원, 6,000원, 최악으로는 또 5,000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항상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 하단까지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늘 생각을 하도록 하죠. 다음 스페코, 얘도 방산주 다른 애들 다 잘 가고 있을 때 낙폭과대 소외 종목으로 추천드렸고, 직후에 바로 수익 나왔고요. 이 꼬리가 수익이 나온 겁니다. 꼬리 수익 나왔고 뒤에는 밀리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돌파 기준으로 최대 35%, 눌림 기준으로 최대 80%. 여전히 뭐 무릎 바닥 자리죠. 여기가 머리고 발, 이제 무릎 자리 위치에 있는 거니까. 빅텍은 요 유사한 차트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고요. 박스가 유지되면서 움직여 주고 있고, 퍼스텍은 박스보다 조금 더 약하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퍼스텍은 수익권이 거의 없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스페코랑 휴니드가 크게 수익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류주 동방이랑 태흥로직스도 추천드렸었고, 동방은 시추 관련주로 또 최근에 재추천 드렸죠. 근데 또 TMF 사태로 또 물류로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태흥로직스도 한 20% 30% 정도 수익 줬다가 밀렸습니다. 동방일봉 물류 추천 성공, 물류 추천 성공, 시추 추천, 시추 추천. 그리고 이 자리에서 TMF 사태로 물류 쪽으로 또 이렇게 쿠팡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이 무릎이다, 이거에 집중을 해라 재추천을 드렸고, 크게 각자 다른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 시추, 물류.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진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진다. 이 패턴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봉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무릎 자리였습니다. 발목 무릎 자리였고, 크게 이번에 또 재추천 드리고 상승이 나왔다. 기존에 여기 추천 중장기로 드렸던 이유가 쿠팡 상장 기대감이었고요. 여기 쭉 크게 올라가가지고 쿠팡 상장하니까 재료선을 넣어 죽었죠. 이렇게 왼쪽에 대시세가 나왔으면 오른쪽에 크게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늘 복습하시고요. 상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왼쪽에 급등 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지다가 상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역배열로 빠지던 중에는 상패가 될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발목을 확인하고, 발을 확인하고 발목 무릎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보일 때 그때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 역배열 끊기 전인 23년도까지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상패 차트거든요. 이렇게 계속 빠져버린 상패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패 위험을 벗어나고 추세 전환이 나오던 자리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선 한 번도 추천하지 않다가 이번에 추천이 다시 또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코츠테크놀로지 방산주 추천하면서 같이 줬던 게 넥슨 게임즈랑 네오셈이고요. 얘네도 둘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3시 20분쯤에 이렇게 검정 색깔 별 뜨는 종목들 1차 매수하거나 마이너스 10% 정도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6월 28일 기준으로 코츠테크놀로지가 최대 40%, 넥슨 게임즈가 최대 100%, 네오셈이 최대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월봉이 박스 하단 자리였고요.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 손절을 짧게 합니다. 만원, 7,500원, 5,000원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12,000원 정도 이탈할 때 짧게 손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목 부러진 채로 재탓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채로 재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탓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손익비 자리였고,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박스 중앙까지만 가도 40% 수익이 나온다. 목표가 엄청나게 크게 드렸고요. 일정주였습니다. 7월 일정주였고 6월에 미리 추천. 자, 일정 신작이 운 좋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후반형 나와주며 박스 상단 돌파하고 1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20% 온전히 다 먹진 못하죠. 하지만 요 상승폭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요거를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은 40% 드렸고 초과로 120%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일봉이고 이때 반복 추천드렸고 바로 60% 수익 나왔고요. 16,000원 이탈 없으면 더 간다고 했습니다. 16,000원 지키고 후반형으로 더 올라갔고요. 지금은 21선 이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120%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 하락을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네오셈. 네오셈도 CXL 대장주로 23년 12월부터 이거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다 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요 고점에서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밀렸던 여기 발목자리죠. 발목자리에서도 추천드렸고요. 당연히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갔어요. 손절 잡고 합니다.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아요. 만약에 요게 밥동이 나온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고 여기 내려올 때 손절을 해준다.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없이 바로 올라가줬고 또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랑 완전히 똑같은 자리죠. 역별 돌파 초입 자리, 무릎 자리. 여기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손절은 보라 색깔 드렸고요. 보라 색깔 이탈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서 최대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뒤에는 크게 무너지는 것도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당연히 뒤에는 지금 무너진 상태로 빠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종목들 한번 간단히 현황 볼게요. 현대로템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고수와 보이자 영역입니다. 자, 하락폭이 이렇게 하락폭이 계속 나와주면서 일단 지수에 밀리긴 했지만 나와주면서 올라갑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폭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하고 무리하게 추격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가급적 음봉을 기다려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이렇게 N 패턴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지수에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지지 잡고 단기 대응하시면 되죠.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쌍봉 이탈이고요. 이제 최고점에서 N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요 쌍봉 이탈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다음은 LIG 넥스원.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밀려가지고 121선까지 빠지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일단은 역배열 이렇게 끊어줬고요. 계속 121선 18만원 그리고 최근에 저가 밑꼬리 이거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탈하면 크게 여기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휴니드. 휴니드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현재는 이렇게 크게 고점 박스 자리고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급등 친 다음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찹
찹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일에 저가 8,6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지키면 계속 홀딩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5일선이 꺾이면서 하방으로 잡혀있고 5일선을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요날 5일선 이탈하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코. 스페코는 1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고점 박스 수요일에 저가 4290 여기 11선 이탈하면 또 정리하시고 지키면 홀딩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단기 고점에서 약간 쌍봉 형태로 지금 밀리는 흐름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여기 꼬리 오른쪽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박스 하단 자리 11선 이탈하면 크게 밀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로 치면 약간 요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힘싸움 하다가 고점 박스에서 무너졌었고요. 꼬리까지 치면 더 크게 확장인데 여튼 현재 요 자리가 좀 유사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더 가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무너졌다. 지금도 여기를 11선을 지키면 더 가는 거고 이탈하면 좀 더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다. 다음 빅텍. 빅텍은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죠.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고 빅텍은 15일선이 밑에 지지네요. 15일선부터 1차 대응하시고 또 이렇게 N으로 올라오다가 M으로 좀 밀려버렸고요. 일단 퍼스텍. 퍼스텍은 가장 약한 흐름으로 거래량 없이 4월 기준으로 수익권이 없이 이탈이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지수 급락으로 밀렸다가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계단식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 조심하시고 지지는 이렇게 저항대는 하나 둘 셋. 다음 동방. 자, 마지막 추천이 여기였고 급등 친 다음에 전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맞고 떨어졌고 이제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급등 치면 이전의 하락 파동을 보면서 이전에 이렇게 하락 파동을 보면서 아 뒤에도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크게 밀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밀렸을 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여기 밀리면 마이너스 20% 30%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지수에 밀린 거긴 하지만 지수 이탈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당연히 밥동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똥을 쌀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찹찹찹 내려가는 어깨에서 수익을 잘 챙겼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1선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3개의 지지 체크하시고요. 21선 가격인 3,050원 정도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는 6월에 7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일정주로 추천이 여기 추세 하단에서 정확하게는 추세 하단마다 추천드렸습니다. 추세 하단 추천, 추세 하단 추천 이렇게 추천드렸고 일정주니까 쉽게 홀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신작 흥행으로 쭉 크게 이렇게 올라갔고요. 기존 맥점이 이렇게 박스였기 때문에 16,000원이 맥점이었단 말이에요. 16,000원 지키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현재 1층, 2층, 3층 자리에서 21선 이탈 나오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21선 지키고 반등 나왔죠. 21선 힘싸움 하다가 올라가나 싶더니 이탈이 나왔습니다. 21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고점 박스 이탈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또 큰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된다. 차례차례 이탈할 때마다 대응 잘 해주시고 이전의 맥점이 22,000원 그리고 이 초록색깔 선과 1차니까 1차 지지는 22,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네오셈. 네오셈도 추세 이탈할 때마다 추세 이탈한 자리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죠.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단기 입형 있으니까 엄청 지저분해. 다 지우고
여기 추세 이탈하고 죽었죠. 그리고 쭉 크게 빠집니다. 또 같은 자리가 이렇게 여기 추세 이탈한 자리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탈하기 시작하면 제자리까지 이전처럼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죠. 이때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잖아요. 이것도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자리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한 번 더 내려갔다가 회복한 다음 지금은 1년선 위에서 행보가 나와주고 있네요. 자, 여기 재추천 나갔다. 왜? 역배열 끊었으니까. 발목 자리였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자리였다. 복습 잘 하시고요. 자, 쭉쭉 빠지다가 여기 끊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주면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간다. 바로 운 좋게 올라갔고, 이렇게 크게 오르면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한다. 이런 패턴을 잘 숙지하시고 다른 종목에도 대입을 해가지고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잡았을 때 손절이 짧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크게 기대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최근에 저가 8,600원 이탈하면 나락이니까 요거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되겠고요. 현재 역별로 빠지고 있죠. 큰 수익 준 다음에 이렇게 역별로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월봉으로 보면 무서운 자리예요. 쌍봉 이탈이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쌍봉 형태로 여기 이탈하면 나락입니다. 크게 빠져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 쌍봉 자리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한선 엔지니어링 시추로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다가 14일은 전기차 화재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갑니다. 재료가 두 개가 강력한 게 붙었어요. 시추랑 전기차 화재 방지. 자, 9,000원 손절 드렸고요. 9,000원 이탈 없으면 요 하단에서 매수해가지고 상단까지 계속 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이 기본 흐름이에요. 초록으로 요 9,000원 정도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고,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손절가 9,000원 잡혀있는 박스 하단 자리였고, 이탈 없이 수익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줬죠. 박스 하단 자리 만원과 9,000원 사이, 9,500원쯤 이때 잡아가지고 손절을 짧게 잡고 수익을 크게 냈으면 되는 거고요. 수익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처음 추천드렸던 자리가 N 반등이 나오던 자리였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바로 올라가나 싶더니 10% 바로 단기 수익 주더니 초록으로 다시 밀렸고요. 근데 9,000원 이탈이 없었으니까 이 자리가 다 눌림 매수 홀딩 자리였고요. 뒤에 재추천 또 드리고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던 겁니다. 여기 반짝했지만 계속 4848 드렸고, 역배열 돌파 시도를 보여주다가 끊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던 겁니다. 7월 29일에 역배열 돌파 시도하고 있다. 9,000원 이탈 시에는 짤해라, 손절해라. 그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그리고 숫자 차트 1위 왜 매수가 가능한지 추천한 분석 차트 정식 추천 사인이고요. 7월 16일에 3시 20분쯤에 여기 검정 색깔 별 드렸죠. 1차 매수 가격, 돌파 매수 가격, 그리고 눌림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이 9,000원 초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가 돌파 매수 가격이고요. B가 눌림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이 9,000원 초반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매수 안 하고 9,000원 초반 기다렸다가 매수했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 나왔고, 상한가 치고 또 급등하면서 13,000원 전고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지수에 밀려가지고 변동 보여주다가 9,000원 손절가, 기존 손절가 이탈 없이 또다시 박스 상단인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파동이 크죠. 노랑에서 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보라까지 빠지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제 보라가 가까워졌을 때 눌림 매수를 하면 손절이 짧고 기대 수익은 또 노랑까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9,000원 이탈하면 손절해가지고 발목 보라진 거 아파하시면 되고, 여기 7,000원, 6,000원까지 끌려 내려가가지고 막 하반신 마비됐어 시나야 이렇게 제 탓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요 발목 보라진 구간에까지만 제 탓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GSE 8일 만에 50% 상승 나왔고요. 아직도 추세 유지 중입니다. 다만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고 이탈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자, 이것도 추천드리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이 기본이에요. 노랑으로 바로 가는 건 보너스입니다. 근데 보너스가 이렇게 터져줬고요. 조금 밀리고 반등 나올 때 재추천드렸고, 이게 조금 밀린다고 해서 한방 매도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해가지고 남아있는 물량 요때까지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됩니다. 왜 하락할 때 분할 매도 하나요? 이렇게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이 좀 쪼그라들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요걸 감안하고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정도 크게 튀어줬을 때 뭐 한 30% 50% 정도 크게 튀어주면, 아, 나는 이 정도에서 더 가든 말든 뭐 100%를 가든 200%를 가든 난 상관없다, 난 지금 이만큼 30% 이상 먹은 거에 만족한다, 여기서 전량 매도 할게, 욕심 없이 그냥 전량 매도 하는 포지션을 취해 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지션을 취하셔도 되는 거고, 본인의 성향과 그릇, 포지션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분할 매도 해가지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5,000원, 4,000원 중후반대에서 전량 매도가 됐을 거고요. 지금은 또 1차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5일선이고요.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 극대화가 되었다. 8월 12일에 여전히 추세 유지 중이다. 그리고 8월 12일 종가에도 검정 색깔 별로 재추천 드리고 하루 만에 급등이 또 나와줬고요. 8월 12일 증거도 있죠. 8월 13일에도 흥구석유, GSE 계속 양호하다, 장전에 미리 알려드렸고, 석유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나와줬고요. 추천 자리가 월봉을 보면 다 박스 하단 자리에요. 아까 한선 엔지니어링 일봉이랑 똑같죠. 하단에서 매수하면 손절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스 상단까지 가져가면 5,000원까지 기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일봉 발목자리 추천드리고 쭉 이렇게 크게 5,500원 가까이 또 올라가 줬습니다. 검정 색깔 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 리오님이 이렇게 바로 직후에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다 알려줍니다. 본인 성향대로. 나는 눌림 매수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비택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하시면 돼요. 근데 GSE 재추천 같은 경우는 눌림 기다렸으면 기회 안 주고 바로 가버렸죠. 다시 조금 깔끔하게 처음 추천 자리로 와가지고 하단 자리 음봉에서 추천드렸고, 3,000 초반 자리 추천드렸고, 보라색깔 손절 짧게 드렸습니다. 성공하면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는 거고, 그렇게 성공하면서 W로 박스 상단까지 올라갔다.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잡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목표가 뭐 이런 그림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숫자로 제가 미리 다 목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황색깔 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거고, 중기 포지션은 초록색깔 4,800원 정도, 그리고 장기 포지션은 이제 5,000원 이상까지, 5,000원 초중반까지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포지션의 목표가인 5,500원 정도까지 결국 또 올라가 주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다만 GSE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거거든요. 보통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노리면 최소 6달은 보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빠르게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일주일 정도 만에 빠르게 50% 수익이 나왔잖아요. 이런 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너스로 이걸 좀 잘 숙지하시고, 너무 보너스에 지금 눈이 높아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정도의 보유기간을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를 높게 볼수록 수익 반납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니까, 보유일이 길어지는 것도 당연하니까
이 점도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GSA 같은 경우는 보너스 수익이 빠르게 나와준 거다. 그리고 스윙 단기 목표를 제가 1차 10%, 2차 20% 정도 드리는데요. 본인의 포지션이 조금 짧다, 수익 반납 당하는 게 싫다, 난 이거 못 버티겠다, 그러면 1차 매도를 5%로 하고 2차 매도를 10% 이상으로 낮춰도 됩니다. 이건 본인의 성향과 포지션에 맞게 줄이고 늘리고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본인에게 본인 성향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평생토록 거쳐야 돼요. 이걸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포지션을 원칙을 확립하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이걸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돼요. 매매일지 이런 거 쓰면서, 오답노트 쓰면서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성향이, 내 매매 성향이 어떠한가, 나는 이런 매매가 안 맞다, 나는 이런 매매가 맞다, 이런 걸 알아가야 돼. 그걸 알아가려면 매매일지를 꾸준히 써야 되겠죠. 본인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리오님이 목표가를 장중에도 알려줘요. 도달하면, 목표가 도달하면 샵샵으로 이렇게 알람 사인 드리고요. 미리 알려주는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도달할 때마다 또 알려드리고, 추천주가 상승 시 20% 30% 이상 쉽게 간다는 걸 좀 생각하고 손익비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랑으로 미리 목표가 그려주니까, 목표가가 있냐고 묻는 분들은 정독을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이죠. 이대호와 이정우 이런 4번 타자들이 홈런을 자주 칩니다. 그러면 최소 2루타에 배팅을 해야지 왜 번트 1루타에 배팅을 합니까? 신화 추천주도, 제 추천주도 20% 이상 쉽게 올라가잖아요, 상승이 나오면.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20%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승률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70% 80% 이상의 수익이 단기적으로 승률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분할 매도하면서 크게 먹어주고 해야지 왜 5%만 먹고 땡치냐고. 물론 본인 포지션이 짧다면 5% 먹어도 돼요. 반복 매매 해도 돼요. 하지만 더 갔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을 때 괴롭다면 그건 본인이 5% 포지션이 아닌 거예요. 5% 포지션이면, 진짜 5% 포지션이면 내가 5%에 팔았는데 상한가 갔어. 그래도 덤덤해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괴롭다? 이거는 포지션 확립이 안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20% 30% 이상 먹으려고 수익 과정을 잘 복습을 하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야구에서 타자가 3번, 4번, 5번이 강타자죠. 이대호 같은 경우가 4번 타자고, 누가 안타를 칠 것인가 배팅을 할 때 이대호 한 명한테 몰빵하지 마세요. 제일 좋아 보이는 주식 하나한테 몰빵을 하지 말라고. 반드시 3번, 4번, 5번 이 강타자 3명에게 이대호 포함해가지고 분산 배팅을 해야 됩니다. A보다 B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절대 몰빵을 하지 말자. 그리고 몰빵을 하면 이게 뽕을 맞는 거거든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몰빵 한번 성공하면 계속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 본 거 다 잃지. 앞에 내가 몰빵 성공해가지고 지금 뽕이 찼는데 분산 배팅이 되겠냐고. 몰빵을 하면 수익금이 더 큰데. 근데 이게 그럴 때는, 하락이 나올 때는 손실금이 크니까 인간인 이상 손절을 잘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한 번 무너졌을 때 그냥 9승 1패를 해도 다 잃게 된다.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자가 만루일 때 이대호가 두두 등장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커요. 이때 이대호가 안타를 칠 것이다에 몰빵을 하지 말라고,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자, 이 타석에서 이대호가 아주 높은 공에서 배트를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포수의 손을 보면 머리 한참 위에 지금 손이 번쩍 들어 있죠.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란 말이에요. 허리 무릎 자리.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여기서 방망이를 휘둘러야 돼요. 이대호는 뭐 고수니까, 초고수니까 본인 어깨 머리 자리에서 와도 뭐 휘두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쳐. 아무튼 요 자리에서 이대호가 헛방망이질하고 3구 3진 아웃 당했습니다. 말루 자리에서 아웃을 당했고요. 여기 머리 자리에서 휘둘렀다. 여기서 휘두르려고, 초보자분들은. 우리 개미들, 초보분들은 헛방망이질을 해도 이렇게 허리 무릎에서 휘두르도록 합니다. 머리에서 휘두르면 욕먹어요. 이대호니까 그나마 머리에서 휘둘러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휘두르면 개같이 욕먹습니다.
그리고 이대호가 뭐 아웃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음 타석 기회가 있죠. 다음 타석에서 다음 기회에서 안타 홈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몰빵을 하고 아웃 당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비중 조절로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발 좀 이 머리 어깨에서 휘두르지 맙시다. 고점에서 추격하지 말자. 손절을 하더라도 물리더라도 허리 무릎 자리 이 자리에서 물리도록 합시다. 초보는 장기 입편과 멀어진 자리에서 머리에서 무리한 비중으로 매수만 안 해도 성공이에요. 물려도 장기 입편 근접한 자리에서 물리도록 하자. 장기 입편 가까운 자리가 대개 무릎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월봉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식이 운전과 똑같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각종 변수가 있죠. 남이 나를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고,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늘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8월 2일, 8월 5일 지수 교통사고가 났죠. 글로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코스피가 역대 최고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개장 이래 200포인트 이상 하락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큰 돌발 악재가 터졌다. 그러니까 미수, 신용, 몰빵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대치의 급락이 나왔고요. 이제 일본이 이 정도로 내가 영향이 컸다고? 이런 식으로 실수였나 생각하고 이제 철회를 하면서 조금 다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고 웃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슈파가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자금으로 매매하는 분들이고 미수신용 쓰신 분들은 이번에 급락으로 반대매매 손실 극대화되면서 엄청나게 아픈 시기가 왔습니다. 일본 시장의 항복 외에는 큰 이벤트는 없어 보이는데 결국 원점으로 주가는 되돌아왔고요. 다만 지금 지수가 회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했던 내 종목들은 왜 회복이 안되나, 계좌의 종목들은 왜 회복이 안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나오죠. 반토막이 나오죠. 그럼 회복하려면 주가가 50% 또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 돼요. 100%가 올라야지, 2배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급락 후에 어느 정도 지수가 회복해도 계좌 종목이 여전히 빌빌거리는 이유가 이거니까 보통 30% 넘어가기 전에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30% 넘어가기 시작하면 42% 올라야지 이제 본전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잡아두고 이제 추매를 해도 마이너스 30%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마이너스 20% 3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매 대응을 세워두시고, 이게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30%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손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추매를 이미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회원님의 계좌 관리, 퉁치기 수익을 예시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54% 손절한 거 있죠. 90만원 손절한 거. 그러니까 요게 회복이 나오려면 이 종목이 100% 이상 올라야 된다고. 100% 이상 올라야 본전이 오는데 이걸 어느 세월을 기다리냐고. 추매를 해도 기회비용 상실이 되는 거고, 이거 기다릴 바에 이렇게 수익이 나온 날에, 수익이 크게 나온 날에 요거를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130만원 수익 나왔을 때 85만원 반토막 난 종목 손절해가지고 당일에 40만원 수익 마감하는 거예요. 야, 내가 130만원이나 수익이 나왔는데 40만원으로 수익 마감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손절하는 과정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한 방에 다 손절 못하겠으면 조금씩 꾸준히 손절하시고요. 개노답 종목이 있다, 크게 물린 종목이 있다, 그러면 10만원 수익 낸 날에 9만원 손절해가지고 당일에 만원 수익 마감하세요. 그래도 계좌에 빨간색 찍혀있는 게 좋으니까 만원이라도 수익 챙기고 이렇게 퉁치게 하는 겁니다. 계좌 관리 잘 해주시고, 혹은 내가 지금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갈 예수금이 없다, 그럴 경우는 본인이 경험치가 쌓였을 때, 확률이 높은 종목이 보일 때 일부라도 손절을 해가지고 새 종목 들어가서 만회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크게 하락한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마냥 홀딩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게 낫습니다.
자, 돌고 돌아서 GS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돌았는데,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걸 당연하게 기본 흐름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때도 바로 가지 못하고 쉬었다가 급등이 나왔죠. 초록으로 빠졌다가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자.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원래 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아. 이걸 기본값으로 가져가면 돼요. 뉴스를 보거나 하면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잖아. 그게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그냥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나한테 이상한 짓 하네, 왜 저래, 쟤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기대 안 했어, 그러려니 원래 인간들은 다 저렇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대응을 하시면 멘탈이 깨질 일이 없다. 오히려 안 이상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되게 괜찮다,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덜하다. 이걸 그대로 주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다 기본값으로 마인드 전환을 하면 분할 매수를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멘탈이 지켜지면서 매매가 전부 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거죠.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쭉 깔려있죠.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은 죽으니까, 아프고 죽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걸 잃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한 거다,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원래 인생은 괴롭다,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조정과 하락이 당연하다, 이걸 인정하면 덜 괴롭다고, 분할 매수를 필수로 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바로 상승하는 것은 보너스고, 조정 후에 상승이 나오는 게 기본 대응이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자. 다음 흥구석유, 기존 추천주였고 8월 9일에도 11선 반등 나왔고 아직도 추세 유지 중이라고 있습니다. 추세 중이니까 홀딩했으면 되는 거고, 추천드렸던 구간이 이 노란 색깔 자리에요. 6월 7월 계속 반복 추천 눌림 드렸고요. 올라가면 보라까지, 이전에도 이렇게 50% 이상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등 성공하면 50% 이상 크게 먹어라 라고 했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줍니다. 지금 60% 70% 정도의 수익권이 나온 상태고요. 아직도 이 자리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전처럼 꺾이면 분할 매도 해가지고 챙기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해가지고 추세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입현과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손절을 짧게 잡아주시고요. 장기 입현과 주가가 멀어진 오버슈팅 꼭지에서는, 지금과 같은 꼭지에서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리더라도 장기 입현과 가까운 무릎에서 물리도록 하자. 자, 여기 들어갔을 경우에 손절을 보라 색깔로 짧게 잡았으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질끈 먹지 말고 이때 크게 먹어줬으면 된다. 아까 앞에도 보여드렸듯, 자, 어깨머리는 매도 자리로 보시고 허리 무릎을 매수 자리로 본다. 물리더라도 무릎에서 물리자. 방망이를 휘둘러도 스트라이크 존에서 휘두르도록 하자. 주가가 장기 입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장기 입현과 가까이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왔을 때 위에서 따라붙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졌을 때 이게 다시 또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위메이드 차트고, 제가 23년도 1월에 18만원 물린 분한테 이거 절반도 회복 못한다, 대시세 끝났다, 본전 생각 버리고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18만원 저기에서 물렸다는 건 주식할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앞으로도 못하게 말려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랩지노믹스 월봉이고, 노란 색깔 자리가 무릎 자리입니다. 역별 돌파 초입 자리. 이번에는 7월에 똑같은 자리가 나왔고요. 여기서 8월 마약 일정 알려드렸습니다. 바디텍메드랑 랩지노믹스 이 두 개가 마약 일정이 있다. 시장에서 크게 밀어주는 강력한 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까 자리 자체가 또 무릎 자리니까
매수 추천 드렸었고 급등이 같은 자리에서 나와줬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고요. 또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쭉 올라가주면 6,000원까지 가줄 수 있겠지만 지금 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부담이죠. 6,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바디텍 매드. 얘도 여기가 머리 자리고 여기 발목 자리,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 얘도 8월 마약 이슈 일정주로 알려드렸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코로나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했고 이번에 상승 이유는 코로나 재유행이고요. 무료 추천주였습니다. 반복해서 추천드렸고 박스 내에서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로 좀 넘겨두시고요. 바디텍 매드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의 진단키트 강자. 하반기에 중국 당뇨 진단키트, 그러니까 뭐 암 진단키트, 코로나 말고도 여러가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더라도 갈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도 확인하시고 분기별 실적을 보면 또 이번에 좋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 고점을 찍었던 거고요. 지금 코로나 재유행 구간 리포트도 보시고 다음 MPD 이거 기존 추천주였고 추천 자리가 머리 발목 자리에 추천드렸죠. 딱 추세 전환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최대 55%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는 밥동으로 또 밀립니다. 또 꼬리 달고 밀렸다가 오늘 상한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박스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주고 있고요. 호실적으로 강세가 나왔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다음 태성. 태성은 추천주는 아니고 분석주입니다. 이때 질문이 있었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추세 박스 자리, 이것도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고 보너스로 바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상승했던 이유는 전기차 화재 방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으로 빠졌어도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다. 항상 초록을 기본으로 대응을 삼도록 하자.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추세 박스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쌍바닥 자리에서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손익비 자리입니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시면 돼요. 항상 수익이 났던 종목들 잘 복습해가지고 대입하고 미래 종목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8월 6일에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으로 올라갔고 8월 14일은 전기차 화재 방지로 올라갑니다. 복합 동박, 전기차 화재를 막는다. 다음 JIP. 자, 실적으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박진영이 50억을 매수했던 때가, 자사주 매수를 했던 때가 올해 초였죠. 올해 1월이었는데 자, 충분히 낙폭과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역배열을 끊지 못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뒤에 계속 걸려 내려갑니다.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물론 박진영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을 보고 3년 5년을 보고 들어간 거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났지만 본인에게는 뭐 별 타격이 아니죠. 근데 개미가 같이 따라 들어갔으면, 큰 비중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으면 괴로울 수 있다. 박진영 뭐 50억 없어도, 이게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개미도 뭐 여유자금으로 들어가가지고 반토막 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리한 비중으로 같이 크게 따라 들어갔으면, 뭐 신용이나 미수 썼으면 괴로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이거 좀 잘 복습해가지고 무리한 매매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대표도 모르는데 하물며 개미가 어디 건방지게 분할 매수 없이 큰 비중으로 한방 매수를 합니까? 물론 손절이 자신 있으면 한방 매수해도 되는데 초보는 그게 어려우니까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시고요. 본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기간, 버틸 수 있는 조정 하락폭, 손절가, 추매가 싹 다 생각한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물에 뛰어든 다음에 살려달라 허우적거리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가, 내 수영 실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진입을 천천히 차분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렌시스가 로봇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9월에 보핏 출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얘도 보시면 대주주가 매도를 이때 했죠. 매도를 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와, 역시 대주주가 팔면은 고점이구나 착각할 수 있지만 뒤에 더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 초록색깔 원이 다 재추천을 드렸던 구간이에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음에도 재추천이 들어갔다. 그리고 고점 경신이 나왔다. 대주주도 주가의 고점을 몰라. 응? 모른다고. 누구도 몰라. 세력만 알 수 있어요. 대주주는 세력이 아닙니다. 물론 다 죽어가는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대주주와 세력이 결탁해가지고 작전할 때 고점을 알 수가 있죠. 저점도 알 수 있죠. 근데 대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작전주가 아니니까 누구도 고점을 모른다고.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개미니까 확신에 차가지고 몰빵을 하던가 비중을 크게 들어가던가 이런 걸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5,500원쯤이 역별 돌파 맥점 1년선 저항대 맥점이고요. 여기 살짝 돌파했다가 꼬리 달고 하락이 나왔어요. 종가상 5,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이렌시스 대주주 매도하고 고점 경신 나왔고, JYP 박진영이 매수하고 반토막이 났다. 누구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이걸 좀 잘 상기하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랑 조회 상위 종목, 여기 일부는 설명을 드렸는데 없는 종목들은 따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는 당연히 손절이 나옵니다. 손절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손절가 무조건 드리고 있고요. 다만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40만원 수익 내고 50만원 손절하고 당일 90만원 수익 마감하면 됩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 마감이 된다. 다음 8월 1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전기차 화재, 열폭주 차단, 계속 연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내용이죠. 코로나 반도체 제약, 태성 캐리, 아모그린텍, 모베이스 전자, 코리아 FT, 한중 NCS, IM. 지금 강세가 나오던 종목들이 연속해서 올라가거나 갑자기 반응이 없던 애들이 갑툭튀, 후발 강세가, 순환 강세가 연일 나와주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같은 내용으로 제일 MNS, 레몬, 하이드로 리튬. 리튬주는 조심하시고요. 하이드로 리튬 제가 1년 내내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할 거다라고 했고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죠. 반등 나올 때마다 크게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 또 저점 경신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리튬 관련주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다음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부 전기차 안전 기준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예, 아모그린텍, 삼보모터스, 파워로직스, 민테크. 다음 주행거리 연장. 충전소가 필요 없다. 코리아 FT, 삼보모터스, 사면. 호실적으로 또 많은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NPD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호실적으로는 보통 반짝하는 게 일반적인데 낮은 확률의 상한가가 나왔죠. 다음 코로나 관련주. 마스크, 음압병실, 교육, 방학, 휴가가 끝난 8월 말 코로나가 절정일 가능성이 크다. 그린생명과학, 셀리드, KM, 서울제약, GH신소재, 메가MD. GH신소재가 시간으로 또 급등이 나왔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현재 폭탄 돌리기 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재유행 나올 때마다 단기에 40% 50% 정도 크게 올라갔다가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언제가 고점일지 모르겠으나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하락시에 분할 매도 잘 해줘야 되겠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마찬가지로 젠큐릭스, 셀레믹스, 랩시노믹스, 오상헬스케어. 다음 제약계별 강세. 이것도 코로나가 되게 주요하죠. 신풍제약, 개별 호재도 있었고요. 앱클론, 박셀바이오.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6.5% 올랐고 반도체 지수도 4% 올랐다. 엔비디아가 바닥을 쳤다. 월가에서 일단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성, 미래반도체, 저람테크놀로지, 그린리소스, 월덱스. 태성은 전기차 화재 방지로 올라갔고요.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포핏을 9월 초에 출시한다. SBB테크, 이렌시스, 에브리봇, 낙폭과대 자리에 있던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전선 관련주, LS 일렉트릭이 MSCI 편입, 그리고 미국 훈풍 교포제,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다. KBI 메탈이 박스에서 또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요. 살짝 박스 돌파 자리까지 올라왔죠. 전력주는 제가 작년 9월부터 반복 추천을 계속 중장기로 드렸었고 워낙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애들이 한없이 계속 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70%가 나왔죠. 전선 관련주들도 마이너스 50%, 70%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크게 오르면 크게 오른 걸 그 자체를 악재로 보고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2차전지 복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AI, 인피니트 헬스케어, 루니, JLK. 이 섹터도 크게 대시세가 나왔다가 낙폭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기존 추천주였던 SG가 계속 힘이 유지가 고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홀딩을 해보시면 되고, 추천드리고 한 달 만에 220% 최대 수익 나왔고요. 15일선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15일선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고려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단기에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을 잘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손절 못하면 또 여기 밑에까지 크게 끌려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에 GSA 추천드렸고 8일 만에 50%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많은 관심 가입 부탁드리고요. 다음 8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정석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동국 SNC 호실적 강세로 고가 26%, 종가는 16%, 정석반짝 나왔고요. 그래도 반년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반년선 지켜주는 게 앞으로 중요하겠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갭으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시가를 이탈하면 전날에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도 주의를 하시고, 미래 나노텍 얘도 호실적으로 시간에 8%였고 고가 20%, 종가 3%, 정석 반짝.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면 대개는 다 반짝합니다. 상승 마감하는 종목은 진짜 적어요. KCI 얘도 호실적으로 15% 반짝, 종가는 2%. 다음 그린생명과학, 얘는 코로나 관련주죠. 팍스로비드 없어서 못 판다, 품귀 현상. 코로나로 이틀 연속 강세 나와주고 또 이틀 밀렸다가 상한가, 낮은 확률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최근에 2년선을 계속 지켜주고 2년선 위에서 이렇게 고점 박스 돌파하고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네,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 다음 코리아 FT 시간에 7%, 호실적이었고 고가 16%, 종가 10%. 그래도 반년선 회복해줬고요. 이때는 반년선 맞고 떨어졌는데 이때는 안착을 했죠. 또 반년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다음 파이버 프로 얘도 호실적으로 고가 16%, 종가 8%, 정석 반짝. 얘도 장기 입형은 안착을 해줬습니다. 반짝했더라도 특정 맥점을 안착을 해줬으면 그 안착한 가격 지켜줬을 때는 또 힘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녹십자 MS 코로나 관련주 시간에 6%, 고가 10%, 종가는 1%, 정석 반짝.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한가 시가 2년선 겹치는 자리 4,850원 정도 지지하는 게 중요하죠. 반짝이지만 아직은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를 이탈하면 대응 좀 하셔야 되겠고,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겠다. 갭 하락도 주의하시고. 일단 NPD가 기존 추천주였고 호실적으로 낮은 확률의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었고 재추천은 못했습니다. 재추천은 못했고, 여기 수익 나왔다가 뒤에 역배열로 빠지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빠졌다가 회복하고 장기 입형 부분에서 호실적으로 상한가가 나왔다. 3,200원 일봉의 맥점이고요. 꼬리는 3,500원 정도. 종가상 3,2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월봉을 보시면 요 자리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다가 밥동으로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박스였고, 여기서 추천드렸네요. 아무튼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수익 나와주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으로 1층으로 보면 2층 자리 꼬리가 두 개가 3,500원 있네요. 3,500원 체크. 다음 휴마시스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8% 반짝. 아직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랩지노믹스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입니다. 고가 25%, 종가 21%,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제약 고가 28%, 종가 17%. 얘도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으로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 코로나 관련. 다음 PCR 진단 키트 코로나. 얘도 상승 마감했네요. 13% 마감. 요래 박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요. 낮은 확률로 그린생명과학, NPD, 서울제약 이 정도가 상승 마감이 되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반짝 하락해버리니까 시초에 추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 8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오늘도 호실적으로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고요. 기존 추천지였던 한국화장품 제조부터 볼게요. 영업이익이 9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도 같이 커플링으로 7% 정도의 상승이 나오셨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4월 중순에 다 추천드렸죠. 한국화장품 제조도 일봉 이 박스 돌파하고 살짝 돌파 나왔던 27,000원 정도에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요렇게 크게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 찔끔 먹지 말고 끼가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지만 폭발하면 이전처럼 12월 1월처럼 8월처럼 크게 올라간다. 3만원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큰 목표가 드렸었고 결국 9일 만에 갭 상승으로 상한가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 가져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가져갔어도 단기에 30% 40% 정도의 수익이 크게 나왔습니다. 단 9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고, 자, 노랑만큼 4만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가 있었다. 뒤에는 이제 분할 매도로 남아있는 물량 끌고 갔으면 추세 수익 극대화로 160%까지도 가져가 볼 수가 있었죠. 최대 160% 수익이 나왔습니다. 9일 만에 상한가.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황까지만 먹었어도 개꿀 수익. 지수 연동으로 8월 5일에 추세 하단 이탈 나왔다가 뒤에는 다시 또 회복이 나와준 자리에서 다시 또 60일선을 회복한 자리에서 실적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6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7만원 정도가 주요하게 저항이 걸렸던 전고점 저항대죠. 7만원을 종가 상한착해야 역대 신고가 73,000원 정도를 향해서 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추세 박스 대응 계속 하시면 돼요. 카톡 리딩이고 4월 30일에 추천. 박스 돌파 양호하다. 거래량이 현재 없는 종목인데 급등 시에 시원하게
8월처럼 1월처럼 노랑으로 크게 올라간다. 목표가 크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같이 추천드렸었고, 얘도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 추천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며칠 흔들어 주다가 한 달 만에 70% 상승이 나왔고요. 뒤에는 제자리로 크게 빠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월봉 볼게요. 이렇게 55,000원까지 큰 전고점이 있었고, 여기서 돌파하고 신고가로 7만원까지, 그리고 위에서 흔들어 주고 있고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추천은 역배열 끊어 주던 구간, 이때 4월에 추천이 들어갔었고요. 여기 전고점 35,000원 돌파하고 45,000원 돌파하고 차례차례 전고 돌파로 올라갔고요. 일봉, 자, 이때 거래량 없을 때 미리 추천드렸죠. 이거 끼가 있다, 슈팅력이 엄청나다. 그리고 9일 만에 이렇게 빡 점프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보통 짧게 드시잖아요, 추천을 하고 아무리 크게 가도. 근데 얘는 점프를 하고 갭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강제로 크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요만큼 찔끔 드시는 분들, 여기 잘 잡아놓고 여기 찔끔 드시는 분들, 강제로 갭 상승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버리면 갭 시가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갭 시가 가격 이탈이 없죠? 이탈이 없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자리고요. 그러니까 요날에 튀었다가 빠지는데 전량 매도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갭 시가 33,0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거고요. 여기는 분할 매도 자리였고, 이렇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자. 그럼 여기까지도 또 가져가 볼 수가 있었죠. 뒤에도 크게 밀리는 흐름이 없이 박스, 그리고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여 줬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물량 계속 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요 평단 대비 아주 크게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유자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 7만원 그리고 65,000원 정도 1차 2차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6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평 넣어 볼게요. 최근에 61선 종가상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어요. 계속 똑같이 61선 56,000원 2차 대응하시고요. 다음 여기 3차, 여기 4차. 1차 대응은 내일의 시가 혹은 분봉 저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64,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고요. 혹은 21선 보면 되겠습니다. 21선 정도, 21선이나 5일선 1차 대응 보시고요. 61선은 2차 지지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는 여기 무릎 자리였다. 복습 잘 하시고요. 월봉을 보면 역별 돌파 초입 자리,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머리까지 운 좋게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여기가 발목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 항상 이런 머리 자리에서 따라 붙지 말고, 밑에 물리더라도 무릎에서 매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한국 화장품, 얘는 역배열을 끊지 못한 상태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그어볼게요. 쭉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끄은 거고요. 만원 정도에서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맞고 떨어졌죠. 만원과 7,300원 정도의 박스, 그리고 꼬리로 보면 1,100원 6,200원의 박스, 크게 박스로 보시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M 패턴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역배열 저항대 구간 맞고 떨어졌고, 4월에 추천, 여기 추천드렸죠.
이것도 여기 역배열 끊어주던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었고, 박스 돌파하고 이렇게 박스 돌파 차례대로 업그레이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위에서 큰 박스 주다가 61선 반등, 61선 이탈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제 또 올라오면 61선 또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그 전에 단기 평이 싸그리 다 모여있죠. 11선, 15일선, 21선 요거부터 끊어야 되고, 역배열은 8,000원 정도 하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랑 다르게 얘는 좀 더 약하게 61선 이탈 기준으로 힘없이 빠졌다. 시간의 상승으로 7,9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21선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종가상 8,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역배열 저항대 항상 여기를 끊어주는 걸 중요하게 보죠. 그 다음에 61선 가격은 8,600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올 거고, 꼬리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본전에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죠. 그게 다 차익 실현, 매물 저항이니까 윗꼬리에 무게 두시고, 화장품 관련주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윗꼬리 달고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상한가, 이것도 호실적 강세고 영업이익은 90억, 전년 동기 대비 1400% 정도 크게 나왔네요. 이것도 기존 추천주였죠. 역배열 구간에서 추천이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짝꿍댕이 W 흐름으로 올라올 때 추천드리고, 자, 올라가면 4,500원 4,5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4,500원 도달했다가 뒤에는 계속 밀리면서 떨어졌어요. 무료 추천주였고 최대 30% 정도 수익 주다가 뒤에는 밀렸습니다. 월봉이고 요 구간이죠. 역배열에서 추천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역배열 구간, 역배열로 W로 반등이 나올 때, 자, 올라가면 여기 전고점까지, 여기까지 역배열 저항대까지 갈 수 있다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도달을 해주죠. 4,500원 도달이 나왔고요. 이렇게 W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30% 정도. 밑에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또 수평 지지 하나, 둘. 이제 밀리게 되면 이런 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이탈이 나왔고요. 첫 번째 추세선 지지. 그러니까 각오로 치면은 이렇게 추세가 나오다가 이탈하고 좀 침체가 나왔죠. 지금도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이탈 자리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힘이 없이 내려가다가 지수에 밀려가지고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평 지지로 봤을 때 지수 연동으로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최종 지지는 지켜주면서, 최종 지지가 2,300원이죠. 여기는 지켜주면서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고, 또 크게 역배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최근에 저가, 여기 저가 지키고, 그리고 역배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이제 3,500원, 3,000원 초반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코로나 때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고요. 역배열 끊어주던 자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딱 끊어주면서 올라왔고, 지금도 확실하게 끊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자꾸 여기 꼬리만 달고 안착은 못하고 밀려버렸죠. 확실하게 종가상 3,000원 후반대를 안착을 해줘야, 이때처럼 안착을 해줘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배열은 다 지울게요.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줬고, 이렇게 끊어주는 과정, 작은 역배열 끊어주는 과정은 3,000원 초반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봉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 작은 역배열. 시간의 상한가로 3,100원 살짝 넘었고요. 3,100원 살짝 넘었고, 기존의 지지 맥점이었던 3,000원, 여기 3,000원 종가상 안착 중요하고, 전고점 하나,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전 맥점이었죠. 전고점 위에 장기 입형 3개 모여있는 자리, 이것도 체크하시고, 일단 역배열 형태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전에도 꼬리 달고 밀렸듯이 이번에도 꼬리 달고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한번 꼬리 달았다가 W 형태로 반등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자로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고요.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W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W 과정, 한번 올라왔다가 밀리고 올라왔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기대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쭉 올라가는 기대치는 조금 낮추도록 하자. 어제 MPD가 시간의 상승이었고 실적으로 상한가 마감이 되었는데, 서플러스 글로벌도 MPD처럼 상한가 마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GH 신소재, 코로나 관련주죠. 음압 병실 관련주. 8월 말까지 코로나가 정점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또 호실적 강세, 매출은 230억 정도, 영업이익이 30억, 전년 동기 대비 5,800%나 증가했습니다. 2년선 저항, 14일에 2년선 처음으로 안착했죠. 두 번은 건들기만 안 했고 세 번째 삼수 성공해가지고 안착을 했어요. 요 기준점이 3,400원 정도였는데 여기 위로 마감을 했고,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상한가 근접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가격은 3,900원 정도였고 시간의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월봉 코로나 수혜로 크게 올라갔다가 쭉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살짝 빼꼼 올라왔습니다. 약배열 이렇게 끊어주면서 요 2년선 3,400원 지지가 중요해요. 3,400원을 지키면 계속 힘이 붙어서 힘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탈이 나오면 또 3,0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고점 대비 지수에 밀리긴 했지만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죠. 이때도 마이너스 15% 나왔고,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30% 정도, 이 정도 생각해야 돼요. 이때도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고, 3,400원을 지켜라. 3,400원 지키면 힘이 유지가 될 것이고, 이탈하면 3,000원까지도 1차적으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코로나 관련주들은 반짝하는 거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전에도 코로나 재유행할 때마다 반짝반짝 하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들 좀 보수적으로 항상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좀 쫄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아피엔시 9.8%, 화장품 관련주고 호실적 강세, 영업이익이 18억,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최근에 4월에도 급등 나왔고 화장품 정석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개 5월 말 그리고 6월 7월에 고점 찍고 밀리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얘도 똑같은 흐름으로 6월이 고점이 되었고 시간의 상한가로 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하시고, 1,000원이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장기 입형 1년선, 2년선, 1년선, 반년선 겹치는 자리니까 종가상 1,0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선 가격이 1,100원 하고요. 1,200원, 1,300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대입니다.
월봉. 월봉은 여기를 기준으로 미리 이렇게 저항대를 그어 놨는데 근사치 가격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또 최근에도 그 가격대에서 그대로 맞고 떨어집니다. 그대로 맞고 떨어졌고, 그럼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 또 올라온다면 또 여기서 1200원 정도에서 저항대 맞고 떨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미리 꺼놨던 거예요. 예전에 미리 꺼놨던 거고, 항상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월봉 전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셔야 돼요. 여기 1200원 12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한 자리다. 역대 신저가 가격은 700원이고요 700원 정도 하고 8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깨하고 있네요. 동전 주니까 바닥이긴 하지만 조심을 하시고. 다음 코메론 9%, 철강, 인프라 관련주 호실적으로 강세, 영업이익 76억,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 이때 대시세 나오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7월에 한번 고점 찍고 또 지수에 밀려가지고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고 간간히 급등이 꼬리가 나와주네요. 근데 꼬리들이 10% 정도의 꼬리들이고요. 10% 5% 거래량이 워낙 없고 단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큰 꼬리로 보이지만 10% 밖에 안 됩니다. 2년선, 여기 2년선 지속적으로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한번 올라왔다가 이탈하니까 또 죽어버렸고, 이때 지수에 밀려가지고 내려갔고, 다시 2년선 9,3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에 9% 상승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 저항대. 다음 산일전기 8%, 신규 상장주고 전선 관련주. 전력 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기록이 되었다. 신규 상장주 정석 패턴으로 강세 나왔다가 뒤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쪼록쪼록 빠지고 있고요. 신저가 가격 4만원 정도, 4만원 지켜주면서 일단 밑에 위치해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8.5% 상승으로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5,000원 정도까지. 종가상으로 요 역배열을 끊고 안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장 시가가 45,000원 정도 하죠. 45,000원 안착도 중요하게 보시고, 역배열 돌파 자리와 상장 시가 자리가 근사치 자리니까 45,000원 요정도 안착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4만원 이탈하면 계속 크게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 5일선 넣어서 보면 딱 요 역배열 저항대 그대로 저항 맞으면서 떨어졌었고요. 5일선과 11선 요 두 개로 기준 잡고 1차 2차 저항대 체크하셔도 되죠. 그 위로는 5만원도 기준이 되고요. 5만원 지켜주면서 이렇게 박스 유지해 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5만원에 저항 걸렸거든요. 5만원 다음 다음 저항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000원. 다음 INC 6.7%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급등과 반도체 업황 수급 개선 영향. 월봉은 바닥권이네요. 바닥권인데 역대 신저가 찍었습니다. 역대 신저가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3,000원에서 저항이 계속 걸렸죠. 박스 상단이 3,000원이고요 가장 많이 저항이 걸렸던 자리가, 지지가 걸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이탈하고 죽었고, 여기 저점 박스가 확장이 되면서
이탈하고 신저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박스 중앙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3,0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한 자리인데 3,000원 안착을 또 이번에 실패를 했고요. 3,000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요 장기 입형 2년선 가격대 2,700원 안착이 중요한 거고요. 전고점, 전고 두 개도 확인하시고, 지지는 장대 항공의 시가, 화요일의 시가 2,300원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0원 이탈하면 2,100원까지 1차로 빠지는 거고, 다음 요렇게 또 밑에 지지 보시고요. 최근에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 올랐습니다. 90% 올랐기 때문에 바닥이지만 여기 만약에 2,300원 이탈하면 또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내려가는 거 경계하시고요. 2,700원 안착 중요하고 2,300원 지지가 중요하다. 다음 성호전자 5%, 얘도 호실적, 영업이익 14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파동이 크게 두 번 나왔었고, 월봉은 2,000원 정도에서 2,000원 초반대에서 자꾸 계속 저항 걸리고 맞고 떨어져요. 과거부터 똑같죠. 이 자리 2,000원 초반대에서 계속 꼬리 달고 밀렸어요. 최근 지지는 여기 두 개가 있고, 일봉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고 또 크게 반등을 노리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접근을 했어도 됩니다. 근데 손절은 짧게 잡았어야 되겠죠. 요 최근의 저가 기준으로, 그리고 또 요 박스 하단 기준으로 1차 손절, 2차 손절, 2차 손절가가 이전 저가 그리고 480일선 자리 일치하는 자리였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 맥점이었던 박스 하단 1,7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1,700원 자리 시간의 상승으로 딱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차로 1,700원, 그 다음에 요 박스 상단 자리였던 1,840원 정도, 여기를 차례차례 안착하면 또 이전처럼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박스로 생각하시고, 또 종가상으로 요 역배열을 확실하게 끊고 올려줘야 되겠죠. 다음 KBI 메탈 3% 호실적 강세, 역대 최대 상반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월봉 여기 밑에서 W로 반등 나와주면서 W 반등 나와주면서 급등 쳤고, 여기를 1층으로 보고 이제 2층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끊고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었고요. 역배열 끄는 자리랑 W 반등 자리랑 딱 일치하는 자리였죠. 여기 쌍바닥 차트 항상 잘 보시고 두 번째 반등 나온 자리 잘 공략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공략 자리가 여기 요 자리, 여기 검정 색깔 원, 첫 번째 반등 확인하고 조정 주는 거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짧게 잡아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손절을 여기 하단 자리 1200원 정도 잡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반등이 나와줄 때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했고, 손절은 여기 잡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석으로 W 반등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겹치는 자리에서 동시맥점 돌파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장기 이평에 저항을 받다가 2년선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쭉 가속 붙어서 올라갔죠. 그 뒤에는 당연한 bab동이 나왔고, 고점에서 박스 하단 이탈하고
3,500원 이탈하고 죽었고요. 3,500원 미래에도 이제 저항대 체크해 두시고, 지금은 요 박스 상단 자리 3,100원 정도가 박스 상단으로 1차 저항대를 보시면 됩니다. 2차 저항대 3,500원, 그리고 다음 전고점 중간값 꼬리, 이렇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를 보면 이렇게 박스고요. 이제 저가까지 보면 이렇게, 또 박스 중앙 자리 가격이랑 14일의 시가랑 일치하니까 14일의 시가인 2,700원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2차 3차 박스 매매 구간입니다. 이렇게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전처럼 또 박스 상단에서 시간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또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밀리면 최악으로는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여기 추격하다가 물리게 되면 바로 가지 못하면, 만약에 이렇게 바로 가지 못하면 물릴 때 하단까지 20% 정도 당할 수 있다, 조정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하단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단을 지켜라, 이 하단을 지켜라.